팬데믹 때 최고 그래프를 보면 650%까지 현직 가격은 올랐었어요. 제 생각에는 빨리 계약해서 빨리 시작하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주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진짜 칼바람이 부는 겨울입니다. 이 칼바람 못지않게 지난해와 또 25년도에도 건축업계에 정말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올해 집 지으려고 준비하시는 예비 건축주님들 건축비 얼마나 상승될까 지금 올 초에 너무 궁금하시죠? 그래서 전국에서 순위 안에 드는 삼양팀버라는 건축자재 유통업체가 있어서 삼양팀버 대표님과 그동안 목조주택 200여 채 이상을 지은 목조주택 전문업체 좋은건축의 이용식 대표님과 함께 지난해 건축비가 얼마나 올랐고 올해는 얼마나 건축비 상승 요인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인터뷰 통해서 상세하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용식 대표님은 뭐 많이 영상으로 인사드려서 네. 많이들 아실 것 같고요. 이 여주에 이렇게 큰 건축자재 업체가 있다는 거 많이들 모르세요. 네. 삼양팀버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는 연역이 23년 차입니다. 목조주택 자재 전문 회사이고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직수입하는 업체입니다. 규모는 제가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영동권에서는 저희 회사가 제일 규모가 큰 건축자재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와, 이전에도 이용식 대표님과 함께 뭐 저희가 한 두세 번 정도 이게 연초에 항상 건축 자재나 아니면 네. 건축 비용 관련돼서 이렇게 동향 영상을 내보냈던 경험이 네,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25년도는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미국의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우리나라도 시국이 어수선한데 이렇게까지 달러가 상승한 경우가 사실 IMF 이후로는 거의 맞습니다. 드물잖아요. 맞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안 올라갔던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사실 체감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현업에 계신 분들은 정말 곡소리 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인터넷 통해서 또 주식이나 뭐 이게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지식들이 있으셔서 집 지으려고 하실 때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23년도나 22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는 어땠고 그리고 25년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진솔한 이야기 주셔갖고 올해 집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뭐 대규모로 대수선이나 리모델링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좀 좋은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팀버 대표님께서 팬데믹 이후에 건축자재가 실제로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전에도 살짝 네. 이게 살짝 올랐다 그렇죠. 이렇게 조금 안정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네. 하셨었는데 근데 24년도에 또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전 대비했을 때 24년도에 어땠는지 한번 분위기 부탁드립니다. 네, 23년도가 워낙 이제 팬데믹 때 상황이 워낙 고점에서 다시 내려가는 상황이어서 정상화가 됐다가 24년도 상반기에는 또 다시 인상이 됐습니다. 아, 상반기부터 그게 인상이 됐어요? 상반기에서 대략 뭐 평균 퍼센트로 따져보면 한 20% 정도로 인상이 돼서 아, 근데 그게 이제 목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네. 매달 이렇게 계약하는 그 단가가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등락폭이 있긴 했으나 20% 선에서 사실은 그냥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지속이 돼서 그래도 좀 올랐지만 안정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24년도 4, 4분기부터 이제 슬슬 이제 또 오르는 조짐이 보이면서 또 계속 매달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번 연초에 가격을 딱 고정을 해놓고 쭉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달 등락폭이 네, 적용이 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산지에서는 네. 주식처럼 그렇게 단가가 매일매일 나옵니다. 이거 뭐 경매로 이거 수산물 경매하듯이 뭐 네, 그런 네,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인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목재 회사에서 매주 살 수는 없으니 네네. 한 달 정도 이제 오파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 가격으로 하는데 매달 등락폭이 사실은 꽤 큽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년 10월 달부터 매달 상승분이 지금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양팀버에서 주로 취급하시는 건자재들이 단열재도 네. 예, 굉장히 많이 이제 구매해서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단열재뿐만 아니라 뭐 석고보드나 네, 네. 외장재, 내장재 전반적으로 다 지금 취급을 하고 네,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취급하시는 품목들 중에 어떤 품목들이 주로 상승폭이 크고 어떤 건 좀 안정적인지. 뭐 조흥건축이 주로 하는 이제 컨셉이 목조주택이라든지 네. 이제 전원주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목조주택에 들어가는 자재가 이제 목재가 가장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구조재나 네, 판재. 구조재 그런 게 사실 지금 등락폭이 제일 크고요. 아, 네, 인상폭이 크고 석고보드니 뭐 단열재 이런 거는 사실은 1년에 한 번 가격이 정해지면 특별한 상황 아니면 사실은 연말까지 갑니다. 아 걔네는 네, 네. 그 국내에서 이제 컨트롤을 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음, 주로 이제 1년치 정도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석고보드 같은 경우도 통보를 받았는데 정확히 이제 다음 주부터 12% 정도 인상이 됩니다. 아, 근데 이제 국내 생산이지만 왜 인상이 되느냐? 원자재 중에서도 수입에 의존하는 또 그 원자재들이 있거든요. 네. 그 물건을 만들려면 달러가 인상되고 또 산지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반영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도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부터는 석고보드조차도 10% 이상 인상이 확정된 겁니다. 그럼 석고보드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한 번 올려서 픽스해 갖고서 쭉 가다가 네, 네, 올해 네. 또 인상이 네,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단열재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크나우프 아니면 존스맨빌, 오웬스코닝, 네. 네, 존스맨빌. 예, 그런 회사들이 다 이제 북미 쪽에 있는 회사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코로나 때 이 글라스울 단열재가 엄청 파동이 있었잖아요. 네. 뭐 몇백까지 그때 뭐 뛰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23년도 대비했을 때 단열재 시장은 어땠어요? 단가는 사실은 좀 안정적이었고요. 단열재. 네, 단열재는 연초에 잡힌 그 확정된 단가로 연말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이제 물량 수급이 어려웠던 거는 그 산지에서 공장의 이제 시설에 문제가 좀 생겨서 생산 라인이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생산 캐파가 줄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딸렸지 가격 변동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달러가 지금 거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바로 인상분들을 아마 통보가 저희한테도 올 것 같습니다. 네, 곧 올까봐 조마조마. 네네네네. 목재야 네네. 목재는 저희가 이제 다 직접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아이템들은 뭐 대기업이 한다든지 또 국내에서 이제 익스클루시브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서 네. 거기서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방침에 따라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은 달러 상승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현지에서 매입하는 단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 외에 또 여러 가지 상승 요인들이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가격이 올랐지만 그 대비 플러스 운반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운임이 또 많이 운임이 그래서 올랐군요. 일례로 이제 저희 나라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 유럽에서 특히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수에즈 운항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들이 배편에서 들어오는데 유럽은 수에즈 운하를 네네네. 이거 세계사를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가능한. 그게 이제 빠른 길인데 네. 그 작년에 왜 뭐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뭐 해적 같은 그런 그런 뉴스들 많이 나왔지 예, 않습니까? 네,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선박을 탈취한다든지 막 그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유럽에서 오는 제품들이 되게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예, 돌아서 오는 바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뭐 한 2달 정도면 들어올 물건들이 네. 3개월 뭐 길게는 4개월 이렇게 걸리기도 했고 일반 계약한 물건들도 해상 운임 인상분 때문에 서로 다툼도 있었고 또 그게 또 적용도 됐고 그래서 상승된 원인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운송비도 무시 못할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어쨌든 유통을 하시다 보면 뭐 기본 이제 매입 비용 그리고 운송비 거기 플러스 알파로 여기서 또 일하시는 분들 또 인건비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기본 상승은 해야 근데 돼요. 왜 내 인건비는 안 오르는 거예요? 저도 안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너들은 이거 올리기가 힘든데 직원들은 어쨌든 올려드려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다 상승하는데 이분들도 살려면 인건비가 상승이 돼야 또 사시니까. 저는 어떻게 먹고 살지 올해 걱정이네요.
자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아, 드리면, 네, 그 팬데믹 때 대표님 말씀하신 뭐 매일 그래프가 나오듯이 최고 그래프를 보면 650%까지 현지 가격은 올랐었어요. 네. 그래요? 이제 근데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유통하는 가격은 한 350%까지 최대폭까지 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마치 대표님. 맞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형성이 됐었고 실제 현지 뭐 캐나다 이런 쪽에서는 그 목재 가격이 650%까지 올랐었던 적이 있었고요. 내 주식이 그만큼 올랐으면 좋겠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팬데믹 끝나고 나서부터 쭉쭉 내려왔죠. 네. 그 쭉 내려온 게 원자 그 뭐 2019년 그때 팬데믹 시작하면서 그 정도의 가격으로 내려오진 않았고 그거보다 약 한 70%에서 100% 정도 오른 가격으로 이제 어느 정도 2023년, 2024년 뭐 중반기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어요. 네. 근데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 한 9월 달 정도부터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현재까지 한 7%에서 8% 정도의 환율. 그 환율이 오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7, 8%의 가격 상승이 무조건 생긴 거죠. 근데 거기에 현지에서 공급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한 7, 8% 정도 돼갖고 15%에서 한 20% 정도가 가격이 현재 오른 상태고 그리고 또 뭐 우리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었잖아요. 뭐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 뭐 1,500원대가 넘어갈 거다. 환율이.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1,500원대가 넘어가면 여기서 또 한 7% 정도가 또 그냥 뜨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 없이 7%의 정도 환율. 그리고 환율이 뜨면 뭐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쓰는 원자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입을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뭐 이득점이 있겠지만 목주주택 자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니까 그리고 이 그냥 목주주택 자재뿐만 아니라 뭐 환율이 오르면 우리 뭐 기름, 원유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오르죠. 원유 가격이 오르면 그냥 국내 물가는 모든 게 조금씩 오른다고 봐야 돼요, 무조건요. 하다못해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기름이 있어야 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오르는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 다 캐나다산 자재를 갖다 썼는데 그 자재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유럽 쪽 자재를 제가 좀 받았잖아요. 유럽 쪽 자재를 받으니까 캐나다산 자재보다 뭐 월등히 좋거나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유럽 쪽 자재를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받다가 그 수에즈 운하 쪽에 그런 문제 뭐로 인해서 멀리 돌아오는 해적들이 문제. 네. 멀리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운반비, 운송비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떴죠. 네. 예. 또 그 1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뭐 그 다 막아버렸잖아요. 뭘 먹었어요? 25년도 1월에요? 근데 25년도 1월 1일부터 네.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가스 배관을 막아버린 그게 그랬어요? 예,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던 거죠. 나토에서 좀 도와달라고 떼쓰는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또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겠죠. 아이고. 그러니까 아직 이제 며칠 안 돼갖고 모르지만 분명히 뭐 그런 요인들이 유럽 쪽에서도 뭐 조금씩 다 생길 거예요.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하나 좀 더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하고 지금 캐나다하고 그 총리하고 이렇게 사이가 네.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얘기 들었어요. 관세 문제입니다. 네. 그 북미산 목재를 주로 이제 저희도 캐나다에 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 또 관세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캐나다산 목자재에 관세를 많이 붙이면 캐나다가 미국 쪽으로 갈 거를 우리 아시아 쪽으로 더 저렴하게 빼면 이건 너무 짧은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5%로 관세를 내겠다. 그러면 한국에는 그렇게까지 적용은 안 하겠지만 네. 여하튼간에 인상 요인은 중간에 어쨌든 대량으로 딜러로 하는 그 목재 유통업체가 그 미국 업체 몇 군데 그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업체에서 한쪽 가격이 올라버리면 다른 쪽에 저렴하게 주는 것도 애매할 테니 아마 그렇죠. 가격을 이제 또 맞습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네, 그런 네, 문제들이 네. 생길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그것도 지금 염두 사항입니다. 사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어차피 캐나다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자재 비율이 네. 몇 프로 안 돼요. 캐나다 전체 뭐 수입 그 물량 중에 생산량 중에 우리나라 들어오는 뭐 자재 비율이 2~3%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 미국 쪽에 네. 많이 소진이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언뜻 듣기로는
지금 전반적으로 수입 이 목자재 건재들이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을 하면 반대급부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 목자재나 건재들이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네. 국내 건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반영이 안 되고요. 택도없는 일인가요? 왜냐하면은 국내에서 이제 산림조합 같은 데서 네. 이제 목재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유럽산이나 북미산하고 경쟁이 아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종 자체가 이제 크기가 한번 요만한 나무들 같고 수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량도 많이 안 나올 뿐더러 이렇게 큰 원목 갖고 네. 자동화돼서 기계로 축축축축 나오는 제품하고 요만한 거 갖고는 아예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상승폭이 없을 때에도 지금 국내산 목재하고 수입산하고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히려 수입산이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원체 국내 목자재 자체가 원체 가격이 높아버리니까 네, 그 느낌인 거죠. 그렇죠. 한우랑 그 그렇죠. 호주산, 미국산 네. 소고기랑 이 경쟁이 아예 안 되는 네, 것처럼. 그러니까 원목 자체가 네. 건축용 자재는 경쟁이 될 수 없는 구조라서 네. 그런 기댈 수가 없습니다. 아쉽기는 하네요. 실제로 가격 차이는 그냥 2배는 무조건 난다고 보셔야 돼요. 국산 자재 우리 그 산림조합에서 나오는 네. 그 자재랑 뭐 산림조합에서 2x6, 2x8 뭐 이런 거 나와요. 네. 예, 뭐 긴 자재는 안 나오고 네. 뭐 12자, 14자 이런 거 자재까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자재값은 2배 이상이에요. 그리고 뭐 자재에 대한 상태도 수입산보다 좀 떨어지고요. 국산 목재로 목조주택 짓고서 이제 누우셨을 때 아 이거는 우리 것이요 이러면서 기분 좋아할 게 아닌 이상은 네네네. 사실 자재 퀄리티 자체도 북미산이 월등하고 가격 경쟁력도 있으니까 어쩔 네. 수 없이 수입할 수밖에 없다. 네. 그게 한계네요. 그러면 이제 자재 이야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업에서 어쨌든 네. 목조주택을 짓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23년도랑 비교했을 때 24년도에 실제 건축 실행 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상승폭이 있었는지 또 궁금합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네. 약 한 10% 정도. 네, 그 10%가 뭐 인건비랑 자재 상승, 자재값 상승 이런 게 다 같이 포함해서 실제로 10% 정도가 상승이 됐고, 네, 그 요인들은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환율이나 그리고 원자재 수급이나 이런 것들 요인이랑 그냥 인건비 상승 이런 게 10% 정도. 그러니까 매년 뭐 5%에서 10% 정도의 상승 요인은 계속 생기잖아요. 어떤 물품이든 간에. 네. 네, 그리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그 상승폭에 대한 뭐 실감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2025년이 조금 더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상승폭이 기존에 우리가 조금씩 매년 상승하는 그 상승폭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폭. 대표님 말씀하시기도 약 한 30% 정도가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올라 있는 상태. 내년 3월 달부터는 자재가 30% 정도 오르는 상태로 무조건 공급을 해야 되는 상태면 그러면 뭐 건축하는 입장 그리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25년도 3월 정도부터면 실제로 1월에 반영한 게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벌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자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축하는데 적지 않은 비중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네. 이게 사실 좋은 분들 만나면은 사실 짧게 끝나고 가서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지리지리 또 종종 이제 직영 건축하면은 이제 품수로 이제 너무 이제 비용이 상승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네. 인건비 목수들 품도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 어떤 인건비 자체는 목수 인건비 자체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서부터 확 올랐어요. 확 오른 상태에서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뭐 최저시급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매년 인상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거기에 대한 최저시급이 아닌 기능직들은 기술직들은 그보다 상승폭이 더 크죠. 실질적으로 뭐 팬데믹 이후에 현재까지 지금 인건비 상승폭은 약 한 40% 가까이 뭐 자재 상승폭보다는 조금은 더 오르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아니, 밥값이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요. 네. 예. 해장국이 6,000원 하던 게 지금 여주에서 12,000원 하잖아요. 네. 네, 새마을 해장국
종종 드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좀 대표님 돈도 많이 버셨을 텐데 여주 분들은 뭐 10,000원에 뭐 이런 서비스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비싸서 해장국 먹기가 두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는 서민들,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은 네.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상승이 돼야 또 먹고 사니까 같이 동반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마진폭도 많이 줄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네. 자재가 뭐 예상치 않게 막 오를 네. 경우에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시공할 것들이 네. 2024년에 계약을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근데 그때는 뭐 이 값이었는데 2025년 저희가 시공하려고 보니까 자재가 한 30% 올랐어. 아, 그러고 보니까 30%면은 이거 계약했던 금액에 반영을 좀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부득이하게 사정 건축주분들한테 사정해서 수지 상황이 이렇다. 네, 조금 인상하자. 인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인정 안 해 주시는 분들도 있죠. 뭔 소리냐? 나 그 금액에 계약했으면 그 금액에 하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요즘 잘하는 건축업체들은 어차피 건축주분들은 집을 지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전 계약을 안 하시고 거의 닥쳐갖고서 계약서를 쓰려고 하시는 그런 하우징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맞습니다.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여러분 그렇답니다. 미리 계약하신 분들은 나 돈 벌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진행하다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실제로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분담금 추가 요청했다가 막 이게 분쟁이 되고 그리고 아예 이제 사업 철수도 하는 건설사들도 생기잖아요. 어차피 지으실 거면 합리적으로 서로 풀어야지 서로의 주장만 하기에는 이게 상승폭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삼양팀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소규모 주택, 전원주택 뭐 이쪽에도 많이들 이제 자재를 사갖고 가시지만 네, 그렇습니다. 뭐 상가 주택이나 조금 더 규모 있는 업체들도 또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뭐 종건 업체들 같은 경우에 요즘 어떤가요, 경기가? 이제 그 업체들도 지금이 이제 이렇게 자재가 올라갔을 때에는 네. 계약이 이미 돼 있으니까 아까 이 대표님 말씀 따라 이제 대응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업체들은 사실은 발빠르게 자재를 미리 구입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아, 미리 땡겨놓고. 네, 이게 확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한테 미리 뭐 자재 리스트를 줘서 미리 구매를 해놓는 거죠. 이용식 대표님도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택하시고 그러면 이제 같이 서로 좀 나누는 거죠. 저희도 이익 구조를 좀 낮춰주고 또 좋은 건축 같은 이런 회사들도 재정 부담은 되겠지만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능력 있는 회사들이 사실 가능하고요. 그런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 좋은 건축은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 회사여야 건축주 부담도 덜 주게 만들 수 있는 맞습니다. 미리 자재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생길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 올해 30% 상반기에 이미 확정이면 네. 하반기 가면은 땡겨놓고서 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또 생기겠네요. 그럼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건축주와 시공사의 이제 부담이 또 될 수도 있고. 음. 근데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은 네. 저희 같이 자재를 다루는 회사들도 이익 구조가 낮아집니다. 네. 100%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렇겠죠. 전체적인 다 불황이기 때문에 네. 서로들 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자재 회사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이익 구조는 좀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자재를 지금 수입하고 유통하시는 업체 대표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계약을 하면 보통 3개월 뒤에 한국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확정이 돼 있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추가 인상 요인도 계속 발생하니 제 생각에는 빨리 계약해서 빨리 시작하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계약이 돼 있는 분들도 좀 빨리 시작하면 부담감을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 어쨌든 계속 더 올라갈 가능성이 네, 그렇습니다. 큰 상황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으실 거면은 조금 더 빨리 상반기에 빨리 지으시는 게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업에 계신 이용식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뭐 저도 비슷한 네. 상황, 뭐 대표님 말씀이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재값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는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환율이 오른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잖아요. 네, 아무런 요인 없이 그냥 자재값 상승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있으신 분이라면 네, 조금 빨리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만에 하나 자재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매년 인플레이션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또 올라요. 그렇죠. 네, 어차피 올라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이 제일 잘 때라고. 올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 지금 운동하시고요. 네, 집 지으려고 하시면 지금 지으시고, 네, 모든 건 지금 건강 관리도 집 짓는 것도 지금 시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건축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니까 부동산 전체 경기가 다운되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도 분양이 미분양들이 속출하고 이런 상황인데 전원주택 이 건축 시장은 앞으로 향후에 어떨까요? 뭐 25년뿐만 아니라 향후에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저는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네네. 네네. 근데 이게 트렌드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바뀔 것 같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아파트들 많이 살고 계신데 네. 사실 젊었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음. 그럴 때 사실 전원주택에 사는 게 좋겠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사실 전원주택을 져서 살았는데 그 시절이 너무 아쉽더라고. 그래서 그게 후회 좀 되긴 하는데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전원주택을 짓고 땅을 사서 집을 짓고 하는 게 젊은 세대에서는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향이 대형화 좀 단지가 좀 있어서 그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 사항이 많아진다고 다양하게 된다 그러면 전원주택 시장은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아파트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거든요.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접근성도 또 시내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고 젊은 세대일수록 그 시장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럴 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어떤 전원주택 수요가 상당수 많이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상담하는 건수나 시공하는 건수 매년 조금씩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요. 이런 젊은 세대층들이 실질적으로 전원 생활을 아이 어렸을 때 대표님 말씀하신 그 아이 어렸을 때 못 해본 게 아쉽다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수요층이 늘어난 상태고 어떤 뭐 전망 자체는 시공 호수를 보면 대략 나오기는 해요. 2022년까지 뭐 12,000세대 많게는 16,000세대까지 지어지는 것들이 2023년 되면서 7,000세대 그리고 2024년 되면서 6,000세대 좀 줄어들었어요. 이 줄어든 것들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일단 팬데믹 때 외부 활동이 어려우니까 난 내후년에 질 거 난 지금 질래 라고 땡겨서 지신 분들이 있었고 요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금리. 2022년에 금리가 확 올랐잖아요. 금리가 오르면서 전반적인 주택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아예 뭐 매물 자체도 뭐 매매 자체가 아예 안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었죠. 그러면서 뭐 금리가 오르고 아파트 매매가 안 되고 이러면서 그 여파가 전원주택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여파가 왔고 현재까지도 그 금리가 굉장히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굉장히 안 좋기는 해요. 근데 의식주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는 기초 생활이잖아요. 네.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올해 안 지어졌으면 내년에 지고 내년에 안 지어졌으면 그 이듬해 지어진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비용 상승에 대한 어두운 얘기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조금 잘 참으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또 긍정적인 신호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럼요. 다행이네요. 올해 어쨌든 집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 올해 선택하셔서 이제 두 분 조언 이제 참고하셔갖고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제 상반기에 지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방송 나가고서 향후에 또 여러분들한테 특이할 만한 건축비 상승 요인들이 있으면은 네. 또 여주에 가까이 계시니까 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만들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